이제 시도 때도 없이 요즘에 얼굴이 붉어져서 고민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근데 주사비, 저만 그런가요? 주사, 왠지 술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혈관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억제해주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있는데. 쌤 잠깐만요. 비타민 K라고 하신 거 맞죠? 네. 비타민 K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박수 치려고. 그쵸. 박수 한번 크게 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빰빰빰빰. 오늘 제 역사적인 날이에요. 아, 왜 그러시죠? 제가 오예 뷰티, 저희 프로그램 이제 녹화가 오늘이 10번째거든요. 처음으로 남자분이 출연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인가요? 들으셨어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작가님한테 들었어요. 네. 오늘 남자 선생님이 나오신다. 게다가 훈남이다.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보니까 셋이도 상당히 미인이신데요. 그쵸. 네. 제가 실물이 좀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당황하거나 부끄럽거나 하면은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저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요즘에 얼굴이 붉어져서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 병원에 오시죠? 네, 셋이처럼 안면 홍조, 특히나 이제 얼굴이 붉어져서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즘에 병원으로 내원하시고 있어요. 자, 그럼 안면 홍조라고 하는 거죠? 자, 안면 홍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차트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미스 홍당무.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아닌 볼빨간 아가씨. 그쵸. 이 볼빨간 사춘기는 사실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볼빨간 아가씨라니. 근데 사실은 좀 부끄럽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황하거나 하면 누구나 얼굴이 빨개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면은 자율신경계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그다음에 그 확장된 혈관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면서 얼굴이 빨개지게 되는 거죠. 자율신경하고 이 안면 홍조하고 연관이 있군요. 네, 연관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흥분 상태가 돼서 자율신경계가 활발하게 발달이 되게 되면 그 혈관 확장 물질들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쪽으로 이제 혈관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 누구나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증상인데 이 와중에 안면 홍조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안면 홍조증을 진단을 한다면 그 안면 중심부 쪽에 그 붉음증을 보고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얼굴이 붉어지는 원인 중에 네. 뭐 여드름 환자라든지 지루성 피부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같이 안면 홍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이랑 감별이 좀 필요해요. 그럼 안면 홍조증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안면 홍조증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뭐 맵고 짜고 하는 자극적인 음식들을 먹는 음식 습관 등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를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 혈관의 확장으로 혈관이 많이 모여서 안면 홍조증을 유발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섣부른 일반화일 수는 있는데 제 주위를 보면은 유난히 좀 피부가 얇고 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안면 홍조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셋이도 보면은 얼굴이 좀 얇고 흰 쪽으로 보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얇은 피부일수록 어떤 햇빛에 의한 자극이라든지 피부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쉽게 붉어지고 그다음에 혈관에 좀 더 그 노출되는 영향이 많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흰 피부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안면 홍조증이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더 붉어져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기온, 급격한 기온 변화랑 연관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 이제 실외 기온은 낮고 실내의 기온은 높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추운 곳에 있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있다가 이제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살짝 어느 정도 붉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시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얼굴색이 돌아오게 되는데 안면 홍조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다시 돌아오는 그
혈관이 다시 수축되는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얼굴이 붉은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면 홍조증 있는 사람들한테는 겨울철이 조금 더 그 붉어 보이는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조금 맞아요. 저하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안면 홍조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 미관적으로 조금 이제 보기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런 미관적인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면 홍조증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염증이나 혈관이 확장되는 그런 영향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대략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경도, 중등도, 제일 심한 단계 고도. 경도인 경우에는 단순히 안면 중심부 쪽에 붉음증만 이제 보일 수 있는 단계고요. 중등도인 경우에는 이제 그는 붉음증뿐만 아니라 여드름성 발진 같이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는 것들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일 심한 단계인 고도인 경우에는 그 여드름 그 결절이라든지 농포라든지 음괴성 여드름처럼 보이는 경우가 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 미관상 되게 안 좋게 보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안면 홍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술꾼이라는 오해, 주사비. 주사비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뭔가요? 네, 주사비는 일명 딸기코라고도 하는데요. 코끝이 그 만성적으로 울퉁불퉁해지고 더 비유되는 그런 만성 충혈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보통 주사비, 그다음에 딸기코라고도 하죠. 근데 주사비 저만 그런가요? 이 주사 왠지 술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술은 직접적인 1차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2차적인 악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주사비도 이 선생님께서 그 안면 홍조의 일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 남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주위에서 남자분들은 간혹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여자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남자한테 더 잦게 발생하는 증상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남자의 코 끝에 어떤 그 피부 조직을 보면 조금 더 피부가 두껍고 그 다음에 결체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지선 분비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자에 비해서는 남자의 코 끝에서 그런 딸기코 혹은 주사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주사비가 이미 생겼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그 주사비는 안면 홍조의 가장 심한 단계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심한 단계예요. 그래서 자연 치유되기가 매우 어려운 질환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항생제를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항생제 연고를 도포를 한다든지 요즘에 또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 홍조 레이저 치료를 좀 시행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할까요? 붉은 혈관을 잡아라. 그럼 뭐 이런 얘기겠네요. 붉은 혈관을 잡으면 안면 홍조를 완화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 홍조의 원인은 그 자율신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피부 염증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안면 홍조증 환자에 있어서는 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붉은 혈관에 작용하는 피부과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홍조 레이저를 요즘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이제 권해드리고 있죠. 자, 그럼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은 막 운동을 하면 얼굴이 막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네. 좀 운동은 삼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안면 홍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좀 삼가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뭐 약한 운동이든 심한 운동이든 땀이 나게 되면서 얼굴이 붉어지게 되죠. 안면 홍조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붉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능이 되게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을 좀 자제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였구나. 네. 같은 이치라면 사우나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맞아요. 운동과 마찬가지로 찜질방 사우나도 얼굴을 붉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안면 홍조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붉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찜질방 사우나, 운동 이런 것들들 얼굴에 붉음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좀 피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습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네. 안면 홍조증이 피해야 할 그런 뭐 음식이나 뭐 식품 이런 게 있을까요? 안면 홍조증 환자에 있어서는 그 얼굴에 붉음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데 안면 홍조증 환자들은 이제 그런 붉음증으로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안면 홍조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이 있을까요?
네. 보통은 이제 안면 홍조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피부를 자극시키거나 피부를 예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품 또한 그 자극적이지 않은 화장품이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안면 홍조에 쓰이는 화장품의 성분 중에 혈관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혈관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억제해주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 쌤, 잠깐만요. 비타민 K라고 하신 거 맞죠? 네. 비타민 K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네, 비타민 K는 보통 이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혈관을 좀 건강하게 시켜주면서, 그리고 아까 안면 홍조의 원인 중에 혈관이 잘 이완되고 네. 수축시킬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K가 그 혈액 응고인자를 많이 분비를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혈관이 다시 수축시킬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뭐 시금치라든지 미역, 그 다음에 쑥 같은, 그 다음에 또 부추, 이런 음식들이 비타민 K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주 섭취해 주시면 안면 홍조증 있는 환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화학적인 성분보다는 천연 식물성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들이 안면 홍조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면 홍조라는 거는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열을 내릴 수 있는 마스크팩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스크팩까지. 그러니까 역시 뭐 음식이든 화장품이든 자극이 최대한 적은 거. 네. 그렇죠? 자, 이런 걸 선택하시는 게 좋다. 요 말씀이신 거죠, 쌤? 네, 맞아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안면 홍조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안면 홍조증을 완화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에 대해서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면 홍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안면 홍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그 다음에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강한 햇빛이 많은 곳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아 주시고요. 만약에 햇빛이 강한 곳에 가게 된다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또한 찜질방, 사우나 같은 더운 곳에 자주 가시는 것을 좀 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 그다음에 매운 음식 같은 것들을 좀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고, 또 쉽게 흥분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줄여주시는 것이 안면 홍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쌤 말씀 감사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빨개지는 얼굴 때문에 고민이세요? 자, 자외선 차단은 필수! 급격한 기온 변화 주의하시고요. 자극적인 식습관이나 사우나 피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조에 좋은 팩이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홍조에 좋은 그 재료를? 네, 재료를. 난이도가 1이에요, 1. 난이도 1. 1. 굉장히 쉬워요. 느낌 오는데요? 약간 이거 노루스름 해가지고 식용유 같아요. 그렇죠. 엄마들이 이제 하는 것좀 슬라이스해서. 딩동댕. 비타민 A와 비타민 B 그리고 카로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또 저 아는 거 있어요. 뭐요? 피지? 아, 맞아요. 맞죠? T존부에 바르시면 피지에도 굉장히 좋아요. 완전 효자 아이템이에요. 그러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저요? 부었는데 오늘. 인사말이고요. 역시. 저 3시 온다고 해서 오늘 네. 주제가 홍조인 만큼 네. 재료를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퀴즈 한번 갈까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받아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 홍조에 좋은 팩이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홍조에 좋은 그 재료를? 네, 재료를. 뭐 다 알겠는데 얘는 뭐예요? 걔는 오트밀 가루. 오트밀 가루. 저거는? 얘는 녹차고요. 녹차. 우유. 얘는 알로에겔. 알로에겔. 자, 그러면은 뭐 딱 눈에 들어오네요. 또 제가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예습하고 계시네요. 아니요, 병원 다녀왔어요. 학습 효과가 좀 있어서 이렇게 네. 학습 능력이 좋아서 감동할 배우면은, 뻔했어. 그쵸. 어떤 오이. 게 있을까? 오이하고 홍조는 그 열을 이제 식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이하고 알로에. 알로에. 정답 몇 개예요? 정답?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지. 치사하다. 그러면은 하나 더 해서 녹차까지. 녹차까지. 일단은 땡. 땡? 땡. 얄밉죠. 뭐지? 아니, 뭐가 완전 되지? 땡은 아니고 딱 반만 맞췄어요. 반만. 진짜요? 실은 고백할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다 홍조에 좋은 재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니
아니 공부하고 왔다길래 나는 진짜 다 너무하다. 이거 다요라고 할 줄 아니 이거 누가 어떻게 맞춰요? 나 알 줄 알았어. 셋이니까. 아, 쌤, 난이도가 너무 높았다. 높았어요? 그럼 오늘 얘네를 다 이용해서 팩을 만드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이용해서 만들 텐데 다 믹스를 하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 다 달라요. 아, 그러면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우선 알로에 팩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알로에 팩은요, 난이도가 1이에요, 1. 난이도 1. 1. 굉장히 쉬워요. 아, 느낌 오는데요? 앞에 화장솜. 이제 좀 척하면 척인데요, 세희 씨. 여기 화장솜 있잖아요. 우리 네. 집에 다 쓰잖아요. 그쵸? 화장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알로에 겔에다가 촉촉히 이렇게 앞뒤로 묻혀주셔도 되고요. 피부에 닿는 부분만 묻혀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제 100% 수분이기 때문에 잘 스며들거든요. 네.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셋이 손등 한번 줘보실래요? 손등에다 이렇게 착 하고 올리면 붓기도 되게 잘 붙어요. 어때요? 진짜 시원하고. 완전 시원하죠? 착 달라붙네. 이 알로에 자체가 네. 우리 요즘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피부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쿨링감도 있고요. 그리고 진정 효과도 있어서 홍조에도 굉장히 탁월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선크림을 안 바르고 잠깐 나갔는데 얼굴이 익은 거예요. 뭘 믿고. 후끈후끈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알로에 겔 이제 저번에 네. 저도 받아가지고 딱 발랐더니 바로 진정이 되더라고요. 네, 진정 효과 진짜 탁월해요. 알로에가. 이 알로에 겔이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시중에 생 알로에 있죠. 아, 그걸 생과?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알로에 생가로 쓰면은 안쪽에 투명한 젤 있죠. 그 투명한 젤만 쓰는데 투명한 젤만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알로에 겔처럼 부드럽지가 못해요. 발림성이. 그래서 그 투명한 겔을 믹서기에 갈아서 네, 갈아서? 믹서기에 갈면 투명한 액 같은 것도 같이 나오는데 끈적끈적하니 네. 그거를 화장솜에 묻혀서 그대로 올리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알로에 겔 같은 경우는 정제가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생가기 때문에 패치 테스트 꼭 하시고 생과를 사용할 때는 믹서기에 갈아서 갈아서. 사용을 하는데 네. 꼭 패치 테스트를 하고 이용할 것. 간혹 그 생과의 그 특유의 그 성분 때문에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려워요 좀. 그래서 패치 테스트를 꼭 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붙이잖아요, 네, 얼굴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걸 떼어내고 톡톡톡톡. 네, 정제된 알로에 겔은 그대로 흡수만 시켜주시면 되고요. 생가육으로 팩을 하신 분들은 꼭 미온수로 헹궈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제된 걸 이용했을 때는 그냥 씻어내지 않아도 네, 흡수만 시켜주셔야 시켜줘도. 돼요. 자, 그럼 알로에 팩은 끝? 끝! 엄청 완성! 쉽죠? 간단한 거 좋아합니다. 그죠? 이제는 난이도 1을 했으니까 난이도 2로 넘어갈게요. 스텝 2. 스텝 2. 자, 이번엔 어떤 팩을 만들어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이거 홍조를 홍당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게 걸맞게 여기 홍당무, 당근과 그리고 오트밀 가루가 필요해요. 당근은 어떤 성분이 있어서 홍조에 효과가 있는 거죠? 당근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B 그리고 카로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백 효과에도 좋고요. 그리고 홍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홍조에도 효과가 좋고 미백에도 효과도 좋고 있고. 또 저 아는 거 있는데 뭐요? 피지? 맞아요. 맞죠? T존 부위에 바르시면 피지에도 굉장히 좋아요. 완전 효자 아이템이네요. 그러죠. 우선 당근을 제가 바로 가지고 올게요. 당근은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씻어서 네, 손질해 두신 거죠? 네, 손질을 다 해놨어요. 이 당근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한번 얼굴이 크신 분들은 뭐 다 쓰셔도 되지만 우리 셋이는 얼굴이 작으니까 그럼 뭐 네, 3분의 1만 3분의 1 네, 필요하세요. 3분의 1만 이렇게 커팅을 하셔가지고 자, 이 당근을 강판에 갈 거예요. 다 갈았어요. 자, 보면은 와, 너무 색깔 너무 예뻐. 잘 갈렸다. 그죠? 당근에다가 오트밀 가루를 넣을 건데 오트밀 가루는 2스푼만. 2스푼? 네. 스푼이 크니까 이렇게 2스푼. 2스푼. 그리고 우유도 2스푼. 우유도 2스푼. 네. 근데 제가 지금 2스푼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믹스를 해보고 농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농도 조절은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세요, 쌤. 우유나 오트밀 가루를 적절히 이제 섞어가면서 네. 본인이 좋아하는 점도로 만들면 됩니다.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 근데 오트밀 가루를 특별히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트밀 가루 자체도 뭐 트러블에도 좋지만요. 홍조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트밀 가루를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당근팩이랑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트밀 가루를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 오트밀 가루가 없으시면 밀가루로 대처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이렇게 다 완성이 됐어요. 당근 오트밀 팩 완성! 완성! 자, 그럼 이 당근팩은 그냥 얼굴에 바르고 씻어내면 되는 건가요? 그냥 바르기보다는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묻힌 다음에 피부결대로 좀 닦아주신 다음에요. 피부결이 좀 정리가 되면 그 위에다가 우리 이런 시트 있죠. 시트. 요즘에 너무 잘 나와요. 이렇게 시트가 있는데 시트를 위에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팩을 올려주시면 훨씬 더 간편하고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천연팩이 완성이 돼요. 자, 당근팩까지 다 만들어 봤는데, 네.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초반에 얘기를 할 때, 여기 있는 이 재료들도 다 홍조에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제 사용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이제 투명한 액체가 있죠. 이 액체는 바로 코코넛 오일이에요. 약간, 이거 노르스름해가지고 식용유 같아요. 그렇죠. 같은 오일이긴 한데 이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홍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각질 제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평소에 피부 관리할 때 아주 뭐 악건조 하신 분들이나 민감하신 분들은 코코넛 오일로 관리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 코코넛 오일을 그냥 바르면 되나요? 네, 그냥 바르시고 흡수만 시켜주셔도 좋으세요. 코코넛 오일도 홍조에 좋고 네. 그냥 바르면 되는 거고 네. 오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엄마들이 이제 하는 것처럼 슬라이스해서 딩동댕.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어릴 때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에 다 올려주신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뒤에 이제 다 제거를 해주시고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주신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수분 보충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오일을 붙인 다음에 꼭 씻어내야 돼요? 네, 씻어내셔야 돼요. 얘도 이제 생즙이기 때문에 얼굴에 남아있으면 가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온수로 꼭 헹궈주신 다음에 그리고 수분 보충 꼭 해주셔야 돼요. 팩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수분 보충으로.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안 한 게 녹차. 녹차는 저거 갖다 그냥 이렇게 세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안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중에 하나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알로에팩 했었잖아요. 알로에팩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화장솜에 촉촉히 적신 다음에 얼굴에 올리신 다음 10분에서 15분 정도 뒤에 이제 제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녹차 같은 경우에는 팩을 하신 뒤에 이렇게 흡수만 시켜주셔도 문제 없으세요. 녹차. 오늘 배운 게 진짜 간단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바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너뷰티라고 해서 먹는 것도 피부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네. 홍조에 좋은 그런 식품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녹황색 채소들이 참 좋은데요. 녹황색 채소 안에는 비타민 K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비타민 K 성분은 안면 홍조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된장, 김치, 그리고 매실, 효소액 같은 발효식품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물보다는 보리차와 옥수수 수염차가 도움이 되세요. 그럼 거기다가 그 종합 비타민 영양제까지 먹어주면 금상첨화겠네요. 네, 맞아요. 저 이제 척척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세이. 네, 오늘은 이 홍조에 도움이 되는 천연팩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천연팩뿐 아니라 또 뭐 김치, 보리차, 뭐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면은 홍조에 역시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했다가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지더라고요. 네. 피부가 홍조기가 있으신가 봐요. 메이크업으로 붉은기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가 있을까요? 네. 피부가 더 붉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살짝 손으로. 다른 선생님들은 막 그 크림이랑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발라주시던데. 네. 자, 이제는 아이 메이크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파운데이션 이런 거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만의 꿀팁인데요.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거 완전 색다르다. 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쌤 제가 네. 요즘에 이제 날이 덥잖아요. 그래서 자주 약간 얼굴이 후끈거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지더라고요. 피부가 홍조기가 있으신가 봐요.
홍조도 혹시 이런 메이크업으로 붉은기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으시고요. 홍조기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메이크업을 할 때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네. 원장님만 믿고 네. 저희가 바로 이 홍조 커버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피부에 홍조기가 있는 분들은 얼굴이 열이 많은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피부층도 굉장히 얇으시고 또 열이 많으시기 때문에 늘 붉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홍조 피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성 피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품 선택을 하실 때에도 건성에 굉장히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최대한 피부 표현을 하실 때 자극 없이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너무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고 센 힘으로 막 두들기신다든지 하면은 피부가 더 붉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살짝 손으로 터칭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쌤, 그럼 지금 바르고 있는 제품은 네. 어떤 제품인가요? 이건 피부에 진정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홍조 피부는 건성 피부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건성 드라이 피부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대신 가볍게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흡수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기초 화장은 끝났습니다. 기초가 벌써 끝났어요? 네. 다른 선생님들은 막 그 크림이랑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발라주시던데. 네. 나중에 보습 크림이나 이런 파운데이션의 색상을 같이 섞어서 표현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은 크림을 이따가 파운데이션에 이제 섞어서 바르시려고 이 단계에서 생략하시는 거구나. 네. 조금 이것도 색다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을 바를 거예요. 근데 이 홍조 피부는 아무래도 피부가 민감한 피부이기 때문에요. 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너무 높거나 네. 요즘에 막 40, 50 이렇게 센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높은 지수의 선크림보다는 한 15에서 25 사이 정도가 피부에 좋아요. 네, 민감하지 않고 트러블이 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최대한 낮은 것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파운데이션 전용 브러쉬로 표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잘 먹어요. 왜냐하면 일반 이런 스펀지로 두들겨서 피부 표현을 하게 되면 네. 안 그래도 피부가 붉어서 열이 올라 있는데 두들기면 더 그 부분이 붉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전용 브러쉬로 가볍게 살살살살 피부 결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차서 고루고루 발라줍니다. 선크림을 발랐고요. 그 다음엔 피부가 이 붉은 홍조 피부는 메이크업 베이스의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핑크색, 흰색, 노란색, 그린색, 바이올렛 컬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조 피부는 그와 반대되는 색상을 쓰시면 되세요. 우리 세희씨 같은 경우에 지금 피부가 무지 홍조빛을 띠셨잖아요. 자, 그래서 피부 결대로 또 안에서 바깥쪽으로 홍조 붉은기를 잡아주는 그린색 베이스를 써라. 네. 그리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피부 결 방향대로 타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이렇게 터칭을 해도 굉장히 흡수가 잘 되고요. 네. 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스펀지로 팡팡팡 두들기기보다는 파운데이션 전용 브러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안에서 해달라라. 그렇죠. 피부 결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살살살살 펴바른다. 터치가 진짜 섬세하시다. 자, 이제는 아이 메이크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파운데이션 이런 거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얼굴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혜태희 씨. 그런데 눈을 먼저 메이크업을 예쁘게 한 상태에서 피부 표현을 맨 마지막에 해요. 왜요? 네, 그게 저만의 꿀팁인데요. 설명해 드릴까요? 네. 이거 완전 색다르다. 네. 사실은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아이섀도우 가루나 마스카라 가루나 이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피부 표현을 먼저 하고 나서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 자꾸 잔여물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털어내고 지저분해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눈부터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한 번에 맨 마지막에 피부 표현을 해드리면 쓸데없는 시간이랄까요? 그런 시간이 확실히 단축이 돼요, 세희 씨. 그렇게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피부 표현도 더 깨끗하게. 네, 맞습니다.
쌤 이렇게 쌤만의 비법을 다 방출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26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꿀팁이 있어요. 저 기대하고 일단 눈화장부터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아이 컨실러예요. 아이 전용 컨실러라 그래서 아이섀도우의 발색력을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이 메이크업이 잘 예쁘게 되려면 눈가를 아이 컨실러로 토닥토닥토닥 이렇게 발라주시면 아무리 흐린 아이섀도우를 바르시더라도 아주 예쁘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오래 지속이 되죠. 네, 끈적거리면은 제대로 그라데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요. 피부 표현이라 그러면 파우더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볍게 베이지색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가볍게 위를 덧발라줍니다. 눈 밑이 끈적끈적거리면 나중에 세희씨 팬도 될 수 있잖아요. 눈가에 번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또 장시간 화장을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자, 이제 아이라이너를 할 건데요. 이 아이라이너는 절대 번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점막과 점막 사이를 채우는 거예요. 이 아이라이너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눈매가 선명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커 보이고 촉촉해 보이고 또 이 눈매의 형태를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메이크업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섬세하게 공들여서 깔끔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이제 피부 표현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피부 표현의 맨 마지막에 저희 보습제하고 파운데이션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조색을 해서 제가 표현을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벌써 한 5가지죠, 세희씨? 이걸 벌써 4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알맞게 세희씨 피부 타입에 맞게끔 컬러를 조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스펀지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막 두들겨서 패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또 열이 올라와서 아까 겨우겨우 진정시켜놨던 이런 피부가 또 다시 붉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펀지 사용은 안 되시고요. 이런 파운데이션 전용 브러쉬가 있어요. 사용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피부 결을 결에 따라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초 파운데이션과 보습제를 섞어 잘 믹싱을 해서 피부에 고루고루 펴서 바르시면 돼요. 파운데이션 바르실 때도 얼굴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목과 얼굴, 이 경계가 지지 않도록 이 사이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피부 결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죠. 오늘 진짜 좀 많이 색다르다. 피부 표현은 두꺼운 화장은 더 이상 좋아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나이 들어 보이고. 네, 나이 들어 보이고 또 홍조 같은 경우에 우리 홍조 피부는 잘못하면 피부가 너무 얇게 표현이 되면 또 다시 붉어질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선택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버력도 있으면서 피부 타입에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컬러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죠. 파운데이션은 그럼 약간 노란색? 누런색? 그렇죠. 약간 베이지 톤 한 컬러를 선택을 해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세희씨의 원래 목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는 피부 색상이세요. 그래서 맞춰드리면 이 붉은기도 없애고 이 피부 표현은요, 세희씨 끈적거리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쫀득쫀득해져요. 그래서 이 윤기는 그대로 사라져 있고요. 그리고 약간 끈적임은 이제 없어지죠. 이 홍조 피부들은 피부가 대부분 건성일 경우가 많아요, 세희씨. 그렇기 때문에 건성 피부는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되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왜 다 먹어버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우더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파우더를 너무 많이 또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피부 표현이 너무 두꺼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사용을 해서 오랫동안 피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먼저 눈 아래 부분이요. 표정주름이 많이 잡혀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 양이 많으면 오히려 눈가에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소량으로 톡톡톡톡 눌러서 파우더를 처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파우더를요, 그 부분만, 눈 아래 부분과 입가 부분적으로 네,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홍조가 많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볼이 붉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희 씨. 그렇기 때문에 홍조 쌤 블러셔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시는 게 좋은데 컬러 선택이 중요해요. 아, 홍조에 어울리는 블러셔 컬러가 있어요? 그죠? 네. 홍조가 있기 때문에요. 핑크색이나 피치 컬러나 이런 건 피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불타는 고구마. 네, 맞아요. 이렇게 누드 팝이라 그래서 약간 브라운이면서 약간 피치색이 들어가 있는 블러셔 컬러가 있거든요. 이런 걸 사용을 가볍게 하시면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 쉐이딩을 하면서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네, 하나로. 그러면 쉐이딩 효과도 있고요. 얼굴이 작아 보이는 블러셔 효과도 있어요. 이거 하나로 지금 이렇게 쉐딩과 블러셔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방법은요. 블러셔를 하고 난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한번 아주 가볍게 이 피부 결대로 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러셔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요. 네, 아주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됩니다.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쉐이딩입니다. 자, 이 쉐이딩 컬러도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맞아요. 네, 이 붉은빛이 없는 레드 브라운이 아닌 베이지 브라운 색상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제품 하나를 고르더라도 정말 다 홍조에 맞게 색상을 그쵸,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 메이크업을 해드릴게요. 눈이 이쁘기 때문에요. 세희 씨는 눈의 포인트를 예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입술은 자연스러운 컬러로 표현을 하시는 게 이 이쁜 눈이 더 예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세희 씨 끝났습니다. 저도 그럼 이제 좀 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진짜 붉은기가 완전 커브됐네요. 거기다가 피부가 저는 이제 커버하려면 좀 두꺼워질 줄 알았거든요. 네. 진짜 촉촉하고 선생님이 왜 피부 표현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셨는지 아실 것 같아요. 자부심을 가질만 하네요. 네, 수시로 붉어지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셨다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홍조 커버 메이크업으로 붉은기 완벽하게 잡아보세요.